강도 목유록. 컷. 고전 3문 6강 강도 목유록입니다. 짧아서 안 읽어보겠지만 마음 먹고 고전 3문 9에서 책 읽어보는 친구들이라도 한 1시간 반 빨리 좀 읽는 사람들은 금방 읽을 수 정도로 짧은 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강도 목유록은요. 정말 괜찮아요. 줄거리도 워낙 짧고 이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줄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주제의식이 제일 중요한 글이에요. 강도 목유록은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구성과 기억해야 될 포커스가 구성. 자, 구성인데 여기다가 적어놓을까요? 목유록.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유록. 이런 구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 더 잡아볼까? 주제의식이 중요해요. 주제는 뭐고 주제의식은 뭘까? 주제는 이 글에서 함축해서 우리한테 드러내고자 하는 서술자의 뜻이지. 근데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썼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의식. 자, 그 두 개? 그게 중요하고 줄거리가 왜 안 중요한지는 얘만 보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들어갈 건데 갈래 보시면요. 고전소설과 한문소설 이건 필요 없죠. 네. 자, 목유록계 소설이 좀 중요하죠. 목유록계 소설 색칠합니다. 목유록계 소설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목유록계 소설은 적습니다. 환문구조거든요. 환문구조입니다. 목유록계 소설의 사살표를 빼서 적어주세요. 깔끔하게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정리하고 내신 친구들도 당연히 분석본 자료에 있는 게 사실은 교과서에 적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자, 환문구조입니다. 환문구조가 뭐냐면 현실에서 자, 꿈에 들어갑니다. 요걸 우리는 인몽이라고 합니다. 인몽. 현실에서 인몽을 해서 꿈에 들어가서 꿈속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근데 다시 꿈을 깹니다. 각몽합니다. 각몽.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화살표 현실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요거를 환문구조라고 해요. 현실로 꿈으로 돌아가서 안 나오는 그런 거를 돌아올 환문구조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환문구조인데 이 환문구조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하필이면 또 목유록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목유. 다시 한 번 더 적고 땡땡. 목유. 자, 이 유자의 목유의 유자를 알아두면 되거든. 유지란 뜻이에요. 목유의 유는 유지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으셨나요? 현실에 있는 내가 인몽을 통해서 꿈에 들어갈 때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 의식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된 사람이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럼 적어볼까요? 현실의 나가 그대로. 자, 이 그대로라는 것은 의식도 가지고 있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 그지? 그대로 인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운 새, 탄생, X 없습니다. 현실의 나, 현실 망각에 관한 모티브도 없습니다. 현실에 내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지란 단어로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다 목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강민이가 꿈을 꾸잖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강민이의 수학 수준, 영어 수준, 국어 수준 다 그대로 가지고 초등학교 가더라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이 대부분 다 목유입니다. 몽자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단절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운몽이 있죠. 그건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구운몽 같은 게 몽자라고요. 아로 새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지됩니다. 자, 일단 요게 구성이에요. 요게 지금 좀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 현실 반영되는 거 할 때 주로 우리가 목유를 많이 써요. 목유는. 이게 현실 반영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있는 그대로 들어가잖아. 그지? 있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대표적인 목유가 원생 목유록이라고 해서 원호라는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이 있을 거야. 원호라는 사람이 꿈속으로 목유돼가지고 들어가서 14살에 죽은 어린 왕, 삼촌한테 죽음당했습니다. 14살에 죽은 어린 왕, 세종대왕의 손자와 죽은 6명의 신하를 만나고 돌아오는 충신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현실에 꿈 깨고 난 다음 지는 생육신이거든. 단종 불쌍하다. 선비들 진짜 지조 있다. 이 수양대군 세족 개새끼 오늘 딱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원생 목류록 어때요? 현실 비판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분명히 현실에다가 남아있다는 거 자체가 현실 비판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지? 누굴까? 바로 인조, 남한산성, 병자호란 그거 비판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분석본 자료에 주제 색칠하세요. 병자호란의 국치를 가져온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이래 돼 있지? 여기 나오는 집권층이 바로 무능합니다. 무능한 남성. 집권층들 다 남성이야. 무능한 남성. 집권층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자, 특징의 두 번째 색칠합니다. 목격담, 선사라고 등장하는데 이 선사가 청허선사, 약간 도사 같은 사람. 청허선사 색칠하세요의 형식으로, 목격담의 형식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을 등장시켜서 부조리와 역사를 부각한다. 역사적 모순을 부각한다. 이게 끝이거든요. 자, 인물. 청허선사. 승려. 마음이 어질고 착해서 사람들의 우러럼을 받아요. 꿈속에서 색칠하세요. 꿈속에서 원통하게 죽은 부인들의 사연을 듣고 자, 왜 원통하게 죽었을까? 병자호란의 희생자들입니다. 병자호란 희생. 듣고서 이거를 자, 색칠 쭉 하세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요. 선사는 극중의 사건 전개에서 배제돼서 방관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별로 개입 안 합니다. 됐지요? 줄거리도 안 합니다. 다 똑같거든요. 졸라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거거든. 책을 볼게요. 대신에. 129쪽에 청허선사가 첫 번째 줄 주인이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이래 돼 있지? 주인 없는 시신은 다 어디? 병자호란의 희생백성입니다. 병자호란 희생백성. 사실 뭐 왕도 재빨리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올 길도 끊어버렸죠. 오랑캐를 따라온다고 백성들도 도망 못 치게끔. 되게 나쁜 왕이고 무능한 왕입니다.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서 수습하다가 자 이제 밑에 문단 어느 날 청허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다. 요게 여기 있네요. 인몽입니다. 인몽. 드디어 인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세 번째 연애 보니까 얼굴이 예쁘고 젊고 늙은 사람도 있는데 다들 막 서글픈 기색 그리고 막 머리도 막 잘리고 줄도 묶여있고 자결한 여자도 있고 칼도 찔려있고 상처 엄청 많은 여자들이 있는 거야. 귀신이야. 꿈속의 귀신들이야. 자 이제 A 어떤 부인이 말했어. A 자 A 말한 사람은요. 거다가 적어놔 볼까요? 영의정 A 말한 사람은 A다가 영의정 김류의 아내입니다. 영의정 김류의 아내예요. 오. B는요. 영의정 김류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아내이냐면 여기서 원래 강화도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실존 인물이야. 김경진의 아내예요. 사람 이름 안 외워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리의 아내, 관리의 며느리다. 어차피 관리의 아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좀 중요한 거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어차피 다 주석에 다 나오거든. 이 사람들은 다. 자, 여기에 A를 읽어보면 능력도 안 되는 아들에게 강화도 섬을 남한산성을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락당해서 아들은 당연히 풍류에만 능하고 노는 것만 하고 쉬워요. 글이. 그 내가 안 하는 거야. 하고 그러다가 사형당했다. 정말 무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문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A의 두 번째 줄.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 세모치세요. 자, 이게 남편을 욕하는 거니까 가정적인 소설일까? 절대 아닙니다. 무능한 위정자입니다. 자, 여기서 욕하고 싶은 건 무능한 위정자. 정치가란 뜻이지. 무능한 위정자. 그러니까 대부분 무능한 위정자는 남자겠지. 남성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남자들 욕을 합니다. 관리 중에서. 왜냐면 여자들이 주로 희생을 많이 당하고 하니까. 자, 그랬다. 근데 B. 서방님은 여기서 서방님은 김경징입니다. 김경징.
입니다.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향만 믿고서 군사의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지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이민구 세모 치세요. 밑에 있는 김자정 세모 치세요. 자, 세모 친 거 이 두 사람 있지? 김경진의 아내가 말해요. 내 남편은 무능해서 죽은 거 아는데 방금 세모 친 애들도 무능한 관리들입니다. 무능한 관리들인데 얘들은 왜 세모째? 자, but 그러나 처벌받지 않아요. 병자호란 끝날 때까지도 살아있잖아. 김자정은 끝까지 살아있어서 화친을 막 맺자고 하고 이러잖아. 아니 무능한 관리들 얘들은 왜 살아있냐. 비판 대상이야 당연히. 너무 어이가 없지. 왜? 우리는 죄도 안 지었는데 지금 죽었잖아. 얘들은 무능한데 살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관리들은 욕하고 있고 살아있는 녀석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욕을 하고 있는 거야. 130쪽. 자, 그렇게 욕을 했어. 중략 지나고 15명이 나오거든. 그 15명 중에서 15번째야. 기생이.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으면 웃고 있었거든. 기생이. 그 여인이 기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서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타면서 이르는 곳마다 양대, 밤마다 운우의 정, 요거는 남녀 사랑이에요. 양대와 운우의 정이라는 게 남녀 사랑입니다. 구름과 비의 만남 이런 거거든. 남녀의 사랑이 있으니 지극히 향락이 지극했습니다. 밑에 줄.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면 귀히 여길 것은 절의. 동그라미 치자. 뭐야? 기생조차도 절개를 강조하네.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서 비단장막을 들이우고 낭군을 길이 모셔서 한 낭군을 길이 모셔. 지조와 절개지. 낭군 한 명을 모셔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 자, 여태 기생인데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잖아. 남자 한 명 만나가지고 뜻밖의 풍파가 일어나서, 자, 뜻밖의 풍파는 병자호란이지.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이런 청춘의 아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끝에 말. 우리 볼드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굵은 글씨 돼 있는 거. 고문단.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떤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자, 줄 거라 색칠하자.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 주제의식입니다. 충신 제대로 없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게 주제의식이에요. 됐죠? 네, 요건 끝입니다. 자, 끝. 강도목리로 끝. 컷. 됐다. 고생했다. 자, 그 다음에 사수랑 판문점은